6개월 만에 10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3개월이 아닌 40년을 더 살았고 본인이 깨달은 이치를 입증하겠다며 6개월 만에 10억을 만들어 옵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1도 없습니다. 때는 1952년 4월. 물리학자이면서 여러 회사를 다닌 경험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선 치료를 하기 힘드니 주변 정리를 하고 집에서 요양하는 것을 권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는 집으로 돌아와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허망하다고 느끼며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고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중개자 역할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몸소 테스트하고 입증한 사람의 책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3개월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이 아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건강해졌는데요. 그는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경험을 실험하기로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영상 뒤에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에선 실험을 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는 깨달음을 통해 이렇게 본인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내가 전능하다면 어떤 능력을 써볼 수 있을까? 이미 몸이 건강해진 것으로 입증이 될 수 있으나 그는 더 실험해보기로 합니다. 1953년 어느 날 그는 수많은 성취 가운데서도 100만 달러를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뒤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이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가난해지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들은 그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가르침 때문이었죠. 그는 이 가르침이 내적 고요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과 야망,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이 됨을 알았습니다.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지 번영과 풍요를 배척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죽기 살기로 집착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자유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100만 달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 1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다고 책을 통해 알려줍니다. 1953년 그는 현찰 한 푼 없이 시작하여 6개월도 되지 않아 100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나는 실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고 돈 한 푼 없이 대출과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여러 채 샀다. 나는 23채의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거래는 전적으로 조화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중개인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기대한 만큼의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판매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의 건물을 팔았다. 만일 거기에 법률가가 있다면 그는 그의 몫을 가져갔다. 모든 사람이 모든 거래에서 자기 몫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거래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어떤 이도 그 일로 고통받을 일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만 한다. 모든 이들이 혜택을 입어야만 한다. 나는 조화가 이 우주의 기본 법칙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조율될 때 모든 일은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척척 풀려나갔다. 물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출과 융자가 지금보다 더 받기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것은 조화였던 겁니다. 모든 거래는
모두가 이익을 보는 조화 속에 있어야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자기계발의 여러 다른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책들이 조화가 부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법칙임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재산을 모은 뒤에 모두 다시 처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언제라도 모두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모아놓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모두 처분한 뒤 물리학자로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므로. 그리고 그는 이것을 테스트하러 집을 나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스터 레븐슨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입니다. 오늘 책은 스님이 번역을 할 만큼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한 스님은 아눌라 스님으로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스님은 이 책을 번역하며 불교적인 주석도 달아놓았는데 레스터 레븐슨은 기독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깨달음이 높다는 걸 주석을 통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해고당한 지 1년,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때에 따라 수익이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인 팀 페리스가 만난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도 하죠. 저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비결입니다. 마음 상태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게 되면 걱정과 불안을 일으켜 줄 것들을 더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줄 알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행복과 풍요만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이니 지금보다 더 큰 행복과 풍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테스트를 이어가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따뜻한 지역에서 2주 동안 휴가를 보내기로 합니다. 뉴욕에 있던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가기로 합니다. 그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술술 풀려나갈 것이고 나는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이 확실한 신념으로 짐을 싸고 떠납니다. 골목을 벗어나기도 전에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한 친구와 어깨가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와, 레스터, 내가 자네를 찾고 있었어. 기억하나? 내가 자네한테 빚진 돈. 그걸 갚으려고 했는데 자네를 찾지 못했거든. 이렇게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왕복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그는 문득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화에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스터, 자네가 전화를 하다니 반가워. 우리가 지금 막 새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거기 방이 남아. 자네 로스앤젤레스에 있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지. 지금 어딘가? 그 친구는 레스터를 픽업하여 집으로 데려갑니다. 머물 숙소까지도 해결이 되었죠. 그 다음날 그는 부엌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여기서 차 없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데 지금 나에겐 차가 없구나.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는 그 생각을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함께 여행한 적이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오, 레스터. 마침 자네 생각을 했지. 우리 얼굴 보자. 내가 갈게. 그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레스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차키를 꺼내주었습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 이 차를 쓰게. 나는 차가 필요 없거든. 나는 걸어서 출근해도 되는 거리야. 그는 친구에게 감사해 했고 모든 테스트가 실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테스트 입증이 책에 더 실려 있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을 썼음을 책을 통해 말해주는데요. 나는 정말 뭐뭐뭐 하기를 원하나? 하고 본인에게 질문하고 본인이 정말 원하는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이루어질 것이므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통해 지금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것을 마인드무비로 만들었고, 지금 식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막상 결혼을 하려니 반지부터 식장 대관비, 연출비 등이 제가 생각하는 예산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때쯤 되면 이걸 모두 할 수 있는 돈들이 충분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그 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는 후배를 통해서 수익이 더 생기게 되었고, 그 확정 수익을 따져보니 모두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고 나는 이미 풍족하다고 생각한 마음의 결과가 현실로 다가오는 걸 또다시 목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빚 10억을 3년 안에 갚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마음그릇이 커져야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며 말씀하신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의 저자 수리아 킴님. 있는 것만 바라보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던 것도 생겨난다고 말씀하신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저자 이하영 원장님의 말씀들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제 경험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합니다. 단지 믿지 못해서 실제로 만들지 못할 뿐이죠. 오늘 레스터가 한 말을 냉장고나 컴퓨터 책상 등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은 어떠실까요?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그것이 필요함으로. 이 말은 본인이 가진 것에 집중할 때 풍족함이 느껴지고 그 풍족함이 다른 풍족을 끌어당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7가지의 세도나 메서드를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가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2가지를 전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에고와 본래의 나가 존재한다는 것과 2번째는 나는 전체이다는 개념입니다. 번역을 한 스님은 자아, 진자아로 번역하셨는데 에고와 본래의 나, 자아, 진자아 등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내면에 2명이 존재함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 이 2명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생각을 쳐다보는 존재가 느껴지고 그 생각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에고와 본래의 나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무와 무의와 유사한데요. 디펙 초프라가 말한 초공간적 지성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우리 몸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 분자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모든 분자와 입자 등 물질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빅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것이 뻗어나왔기에 사람, 동물, 사물, 공기 등 모든 것이 같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 연결을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기도 했고 연결이 되어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죠. 짧게 실험을 말씀드리면 입천장에 세포를 떼어내어 다른 곳에 보관했는데 입천장 주인이 공포 영화를 보면 다른 곳에 보관된 입천장 세포도 공포를 느끼는 반응을 관찰한 거죠. 이렇게 모두가 하나이고 나는 전체가 됨을 말한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2가지 개념이 이해가 되셨다는 전제하에 레스터 레븐슨의 세도나 메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책에서는 이 가르침 7가지를 매일 읽고 그때 느끼는 것을 7일간 써봄을 추천해 주는데요. 친절하게도 책에 각 주제마다 7일간 노트를 할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 주제부터 3번째 주제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란 질문입니다. 그것은 슬픔이 없는 행복이라고 책에서는 말해줍니다. 흔들림 없는 행복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감정으로 인해 완전하고 총체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먼저 창조된다. 당신이 당신의 문제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이 갈망하는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오직 좋은 것들만 창조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본인이 전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체라고 인식하면 무한한 존재성이 되고 비로소 완전히 만족한다. 거기에 문제거리가 남아있다면 그것들은 오직 당신이 생각 속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들은 그냥 없는 것이 된다. 문제를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지게 될 모든 것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는 사람들, 장소들, 사물들, 상황들, 그리고 성취 대상의 목록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이것을 통해 행복을 원하는 그 원함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현재 그대로의 나를 행복으로 보고 거기에서 만족할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걸 놓아버릴 수 있냐고 본인에게 묻는다는 게 참 이상하게 보이죠. 그 목록은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생각이 발현되면 어느 차원에선 이미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 집착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죠. 그럼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당연하게 될 일이니까요. 그걸 심상화하는 도구가 마인드무비가 될 수 있는 거죠. 뇌과학자인 조 디스펜자는 마인드무비를 최면 상태에서 자주 보게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데요. 바로 저 부분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뇌가 현재와 미래를 인식하지 않고 지금 느끼는 행복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놓아버림이 중요한데요. 그럼 이렇게 질문함으로 놓아버릴 수 있는 대칭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놓아버림의 대칭 개념이 세도나 메서드의 정점입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목록에 적은 것들로부터 온다라는 것의 대칭은 이렇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은 바로 나다. 자신의 행복을 미래로 미뤄두지 않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책은 어떻게 찾는가입니다. 책에서는 저자의 대담이 실려 있는데요. 이 대목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이 대칭들을 보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봐주세요. 문제들이 있다. 문제들은 없다.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은 완전하다. 이것은 나의 그림이다. 이것은 신의 그림이다. 내가 행위자다. 오직 신만이 행위자다. 우리가 하나에서 출발했기에 모든 존재가 이미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나온 뿌리를 신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를 통해 발현하는 신의 행동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에고를 내려놓고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음을 제안해 줍니다. 저는 이 대칭을 보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칭이 있어 보물을 발견한 듯 기뻤습니다. 대칭이라고 반대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대칭을 사용하고 있죠. 이어서 세 번째 주제도 가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정신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여기도 대칭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원한다. 나는 세상이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는 자유다. 나는 이것을 성취하였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는 신이다. 나는 이것을 성취하였다. 오직 신만이 성취자다. 상황들은 변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지금 있는 당신만으로도 완전하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여러분이 믿으시는 어떤 신이든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레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신을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신은 내부에 있다. 내면에 있는 신을 찾아야지 외부에 있는 신을 찾아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독교의 신학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약은 유대인들의 건립을 말한 것이라면 신약은 정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저 말이 레문슨이 말한 대칭에 사용된 말과 너무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대칭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세도나 마음혁명이며 샘 파커스에서 2016년 10월 5일 발행되었고 23년 8월 10일까지 13쇄가 발행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우파니샤드입니다. 이 책은 매우 고전입니다. 기원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이죠. 베다 전통에 속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알려주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많이 기대해 주세요.